반갑습니다. 저는 소개받은 임종욱이고요. 이렇게 또 여러분들하고 같이 유배문학에 대해서 사실 뭐 이제 그 죽방명은 저도 잘 모르는 쪽인데 그 근처로 지나다니고 보기는 했습니다만은 뭐 실제 들어가서 체험을 해본 것도 아니고 또 마침 또 원래 유네스코 또 농업유산에 또 되는 뭐 또 경사도 있고 해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달라고 했는데 뭐 어떻게 보면 제가 아는 거는 여러분들보다 뭐 한 계단 정도 뒤에 올라가 있는 거지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더군다나 여러분들 한 몇 분 뒤면은 직접 남해로 오셔가지고 현장에서 현장 답사도 하고 학습도 한다고 들었으니까 말로 듣는 것보다는 실제 눈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많은 의미를 기억을 아마 남겨드릴 것 같습니다. 뭐 여기 참 좋은 시를 한 편 낭송을 했는데요. 저보다 제가 1년 먼저 수상하신 분이고 제가 직접 뵌 적은 없는데 이 작품은 이제 많이 들어봤습니다. 유배 자청이라는 그런 거 아시다시피 이제 유배는 원래 자기가 가고 싶어 하는 건 아니죠. 할 수 없이 더 밀려서 어디로 갈지도 모릅니다. 위에서 여기 가라고 이제 가는 거고 또 좀 범죄라고 하기는 애매하지만 혐의가 상당히 심각하면은 그 다음 따라오는 게 사약이거든요. 뭐 물론 뭐 유배를 간 사람들이 다 사약을 받아서 세상을 떠나지는 않습니다만은 중요한 이제 범죄자들은 도성에서 처형하기는 좀 뭐하니까 일단 멀리 보내고 사람 잘 안 보이는 데서 뒤따라 약사발이 오는 거죠. 또 그것도 이제 실제 유배가 그 장소에서가 아니라 다시 불러드립니다. 오는 도중에 어느 적당한 지점에서 이제 만나면은 사약을 먹고 물론 이제 그런 경우는 드물게 합니다만은 유배라는 것이 뭐 지금 시대에는 사실 이게 큰 의미가 없죠. 옛날 조선시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유배라는 게 이게 전혀 이제 낯설고 물선 곳에 사람을 내쫓아버리는 거거든요. 여기 가보면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개는 또 이런 뭐 깊은 산골짜기 아니면은 외딴 섬, 해안가 이런 데로 보내기 때문에 뭐 그쪽으로 올라가면은 뭐 개마고원이라든가 그게 뭐 그야말로 호랑이하고 같이 놀아야 되는 그런 곳에 이제 가게 되니까 정말 겁도 나고 무섭기도 하죠. 기본적으로 유배는 종신형이에요. 죽을 때까지입니다. 무기징역이죠. 종신형인데 물론 이제 종신으로 사는 경우는 거기에서 있다가 뭐 나이가 들든 또 뭐 병에 걸리든 해서 죽으면은 이제 그걸로 이제 끝나는 거고 뭐 대개는 다시 돌아옵니다. 뭐 짧게는 몇 달 만에 오기도 하고 아주 짧으면 가는 도중에 돌아와요. 도착해 보니까 다시 돌아가라고 하는 경우도 뭐 드물게는 있습니다. 뭐 옛날에 지방으로 벼슬을 받아서 이제 가는 경우가 많은데 뭐 제 직접 조사는 아니지만은 조선 중기 때 유명한 시인 중에 임재라고 하는 사람 있어요. 임재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인데 이 시는 이제 저는 공성화 제자 쓰는 임재라고 하는 변호사 양반인데 시가 좋은 양반인데 능력은 뛰어나는데 잘 비리지를 못해가지고 못 나가는 거예요. 과거에 벼슬길에 그렇게 끔찍하게 살다가 한 번은 욕심이 안 되는데 그 친구가 너무 불쌍해갖고서는 윗사람한테 얘기 잘해갖고서는 어디 벼슬 하나를 받게 됐습니다. 그게 저 북쪽에 있는 산골짜기에 있는 중앙지쯤에 있는 무슨 조그마한 면장쯤 되는 벼슬을 하나 받게 됐는데 이 사람이 사는 곳은 나주예요. 나주에서 중앙지는 어딘데 거기 가야 되는데 뭐 지금처럼 비행기나 기차 버스가 있는 게 아니니까 걸어가야 됩니다. 돈도 없으니까 배낭이부터 하나 내고서는 한양 지나가지고 올라가다 보면 개성이 나오는데 그 개성에 이제 그 당시에 유명한 기생이 있었어요. 조선시대 최고의 기상을 누구겠습니까? 황진이.
노래도 있죠. 황진이가 바로 이제 거기에 살고 있었는데 이 인제도 유명한 시인이다 보니까 또 좀 풍류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문만 들었는데 황진이의 그 뛰어난 재기를 오늘들이 한번 만나봐야겠다고는 이제 갑니다. 그 기생집으로 갔더니만은 뭐 이 양반이 확실히 불행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며칠 전에 죽었어요. 가보니까 장례치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안타까워 한번 같이 술을 한잔 마시면서 시도 나누고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계속 갈까 하다가 그래도 한번 여기까지 왔으니까 무덤이라도 한번 가서 술을 한잔 따르고 와야겠다. 소주하고 한 잔. 그래야지 또 예의가 아닌가 해서 이제 무덤으로 이제 갔습니다. 아시다시피 옛날 이제 그 기생 무덤은 때를 안 피다고 그러죠.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으나 황토 그대로 이렇게 분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서는 이제 뭐 술 한잔 따라주고는 또 시인이다 보니까 그냥 갈 수는 없고 시를 한 수 짓습니다. 뭐 한시를 지은 게 아니고 시조 노래를 해야 되니까 시조를 지었는데 그 시조가 굉장히 유명한 시조예요.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시면 다 아는 시조인데 청산리 벽대여사는 아니고 황진이의 시조고 그거는 이 사람은 이제 죽은 이제 황진이 무덤을 보면서 청초 우거진 고래 자난다 죽었난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푸른풀 우거진 골짜기에 지금 자는 건가 죽은 건가 뭐죠? 중장이 생각이 안 나네요. 청초 우거진 고래 자난다 죽었난다. 홍화는 어디 두고 백골만 묻혔나니 막 죽었으니까 참 예쁜 얼굴은 어디 두고 뭐 백골은 안 됐겠지만 백골만 묻혔나니 전자가 권한이 없으니 그를 슬퍼하노라 하고서는 이제 썼습니다. 저는 한참 따라주고 싶은데 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그 시조를 이제 짓고는 다시 올라갔는데 이 시조란 건 이제 노래이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누군가가 그 노래를 들었나 봐요. 전해진 얘기로는 들었는데 그 노래가 너무 좋거든. 내용도 좋고 이거의 노래도 괜찮다 싶어서 그게 이제 개성지방에서 유행을 합니다. 술집에서 다 부르는 거 그 노래를.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유행해져서 그 개성에서 유명해지는 게 아니라 바로 아래가 이제 한양이니까 한양까지 그 노래가 전해집니다. 그래가지고는 한양에서도 다들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뭐 옛날식으로 하면은 뭐 금주의 탑10 시조 뭐 이런 데 이제 돼가지고 다들 부르니까 이제 술집에서 부르죠. 그런데 마침 이제 그 노래를 이제 술집에서 들은 기생집에서 들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이 인재한테 이제 벼슬을 준 사람이에요. 아르마니로. 노래를 들으면서 노래가 좋은데 이거 누가 지었느냐? 그랬더니 이마무개가 지었습니다. 그 친구 내가 벼슬 준 친구인데 어쩌다가 이걸 지었느냐 했더니 뭐 얘기를 한 거죠. 개성 가다가 뭐 이렇게 좀 부임하는 길에 뭐 지었답니다 하니까 이 관리가 열받은 겁니다. 가서 정치를 잘하라고 보냈더니만은 기생 무덤에 가면서 노래하고 그러고 수행해가지고 이거 되는 놈이냐 싶어갖고서는 그 다음날 다시 돌아와가지고서는 파직을 시켜버렸어요. 이런 놈은 자격이 없어서 파직 시켰는데 그걸 인재가 아니가 있나 계속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는데 이제 그 파직 그 문서가 이제 들어있는 이제 가방을 들고 가는 파달마가 이제 앞지나갑니다. 이렇게 지나갔겠죠. 부럽다 하고서는 나는 걸어가는데 그래서 이제 천신만고 끝에 도착했더니만은 딱 보니까 이제 뭐 파면 하고서는 이제 뭐 잠시 숙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나주로 왔다고 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적으로 불행한데 어쨌든 이제 그 한번 이천리길에 갔다 오면서 그 유명한 청초 우거진 고래라는 그 유명한 시조를 남겼죠. 하여간 우스개 인사가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 자체는 사실일 거예요. 갑자기 이 얘기가 왜 나왔죠, 근데? 조상이었어. 네? 조상. 조상 얘기를 하고 싶은가? 직접 조상은 아닌데, 이분은 나중 임시고 저는 예전 임시인데, 나중은 같겠죠. 어쨌든 이제 유배라는 것이 이제 자기가 스스로 가고 싶은 것도 아니고, 이제 그 업교 갔다가, 그때는 한데 뭐라 유배를 가는데, 이제 가보니까 벌써 이미 또 유배형을 끝나고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경우가 아주 드물게는 있습니다. 상당 경우는 정처 없이 이제 기다리다가 임금의 은혜를 받아서
사면을 받으면은 돌아오는 거죠. 되게 이제 실제 우리가 이제 유배하면은 상당히 뭐 고위관직자라든가 뭐 좀 한가닥 했던 그런 문인 어떤 정치가들만 이제 간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거는 전체 유배인의 총수에 비하면은 굉장히 적은 숫자입니다. 아마 한 5%도 안 될 거예요. 뭐 나머지 사람들은 대부분은 이제 이름이 없는 이제 평민들이 많습니다. 천민도 있고 평민이나 천민들이 저도 한 대학 강의 한 30년 가까이 했는데 항상 강의는 긴장이 됩니다. 좋은 강사는 못 돼요. 다음에 하실 분들은 훨씬 더 잘하실 텐데 자꾸 까먹네 이런 걸 뵙게 되니까 무슨 얘기했죠 제가? 이거 하시기 전에? 유배자들 중에 평민도 많아. 잠깐만요. 평민도 많고 천민도 있고 여성도 있습니다. 여성도 있고 그렇게 다양하고 물론 왕족도 있습니다. 왕족도 있고 올라가면 왕도 있죠. 유배를 간 왕의 대표적인 두 사람이 조선시대에 있는데 다 군자 붙은 사람들. 누굽니까? 연산군, 이제 광해군. 이 사람들 쫓겨나고 한 뒤에 관정되고 한 뒤에 유배를 갔어요. 연산군은 이제 강화도 옆에 있는 교동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섬이 있습니다. 뭐 지금 남쪽 섬인데 조금만 넘어가면 쪽이 평소에 아무 근처나 갖고 이럴 때는 많이 옵니다. 교동에서 있다가 한 3개월 만에 죽어요. 화병으로. 모창군 죽고 광해군도 나중에 반정되고 한 뒤에 교동가 광화도 쪽으로 유배에 가는데 광해군은 오래 삽니다. 교동을 갔다가 그 다음에 저쪽 제주도까지 또 옮겨가지고서는 한 10년, 20년 넘게 살다가 죽어요. 광해군은 한 10년 좀 넘게 이제 왕이 있었는데 왕이 이후에 오히려 더 오래 삽니다. 오랫동안 산 그런 경우고 또 올라가는 이제 고려 시대에도 1170년에 의종 27년인가 그때 이제 무신의 난이라는 거죠. 무신의 난. 유명한 이제 무신의 난이라는데 그때 이제 쫓겨나죠. 그래서 이 의종이라는 사람들 쫓겨나서 어디로 유배를 가는가 하면 이제 거제도로 갑니다. 거제도. 유배에서 이제 추방당한 거죠. 그래서 몇 년 있다가 나중에 복위운동 자꾸 벌어지니까 경주 쪽으로 옮겨가지고서 거기서 처형을 당합니다. 제일 불행하게 죽었는데 지금도 저 거제도에 가면 그게 둔덕기성이라는 데가 있어요. 둔덕기성 한번 가보시면은 그 둔덕기성 그 꼭대기에 이렇게 성은 거의 없던데 거기 근처에서 이종이 지내면서 거기서 늘 따르는 말이죠. 멀리 이제 대성 쪽을 바라보면서 혹시나 이제 보기 시킨다는 소식이 나올까 기다렸다고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저는 가봤는데 거기서 개성이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숲도 우거지고 약간 방향이 북쪽은 아니래가지고 어쨌든 이제 그렇게 유배당한 군주는 크게 3명이 있죠. 그 외에 왕자들도 많이 가고 여성 천민이 많이 가는데 제일 좀 독특한 경우가 유배 중에서 이 전가사변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가사변이라고 하는 게 전가사변이라고 하는 게 옮긴 사자인데 이사할 때 쓰는 사자고요. 변은 변방변자인데 전가라니까 집안 전체가 변방으로 이제 옮겨가는 거예요. 이걸 전가사변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물론 양반들은 사대부들은 해당이 안 되고 주로 이제 평민들한테 해당이 됩니다. 가족 중에 누구 한 명만 죄를 졌는데 그 사람이 유배형을 받으면은 집안 전체를 다 옮기는 겁니다. 주로 이제 변방으로 다 가죠. 일종의 인구를 소위 말하는 인구 소멸 지역에 인구 채우려고 그것 때문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제 가족들 전체가 다 정말 생전 처음 가보는 섬에 가서 또는 해안가에 가서 일종의 인구도 채우고 그리고 그 사람들 다 이제
유배인들이기 때문에 마음껏 노역을 시킬 수 있습니다. 당연히 급여도 안 주죠. 그래서 이제 그 노동력도 확보하고 또 어떤 그 지역의 어떤 그 부족한 인력도 채우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잔인한 형벌이죠. 그리고 이거 무조건 이거는 종신형입니다. 뭐 이 천민 중에 중간에 뭐 사면받아 돌아왔다는 얘기는 뭐 나오는 게 없으니까 뭐그 이후에 어떻게 됐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이 사람들은 중요한 인물들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뭐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지방마다의 어떤 문화가 독립적으로 존재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투리가 생긴 거죠. 교류가 없다 보니까 언어가 좀 막혀서 이제 이런 사람들 또 물론 일반 이제 그 사대부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런 사람들도 생전 처음 가보는 지역에 가서 또 자기 나름대로 이제 거기서 몇 년 또 몇십 년 살면서 어울리면서 자기 지역의 어떤 문화가 그쪽에서 또 교류가 되는 뭐 그런 뭐 그걸 어떠하여 뭐 긍정적인 측면으로 하기에는 좀 애매합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지역 간의 어떤 문화적인 어떤 좀 스캅이 뭐 이루어졌다고도 합니다. 물론 그건 뭐 조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제가 있는 이제 남해도 뭐 이 유배객이 많이 오는 곳으로 유명한 곳인데 공식적인 통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남해가 한 3번째로 유배객이 많이 온 유배인들이 많이 온 지역이라고 해요. 제일 많은 곳이 어딜까요? 제주. 하긴 이 유배지는 그 한양 도성 한 발짝만 밖에 나가고 달개집니다. 뭐 정도 찍으면은 멀리 가까운데 이제 다양하게 있는데 어쨌든 제일 많이 간 곳은 이 제주도라고 해요. 그 완전히 그게는 진짜 절도죠. 물론 이제 중개인들만 갑니다. 일반 이제 사소한 사람들 그게 보내면 이제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자기가 이제 비용을 또 자기가 내야 돼요. 자부담이기 때문에 가지도 못하고 그쪽 가고 그 다음이 이제 거제도라고 한다 하더라고요. 저가 숫자는 모르겠지만 그런 3번째가 이제 남해에 많이 왔는데 그렇게 보면은 남해는 그러니까 A급 범죄자는 안 옵니다. 그 남해에 와서 약상을 먹은 사람 없어요. 그만큼 이제 중재인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물론 뭐 저쪽에 저 제주라든가 거제도 쪽에는 또 물론 북쪽으로 가면은 이 사약을 먹고 세상당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유명한 사람들 많이 있죠. 그 무슨 사화 기묘사화 때 조광조 어디였더라? 그 전라도 어디선가 이제 사약을 먹었고 또 같은 이제 정한 김정이라고 하는 사람도 제주도 좀 기억합니다. 그때 사약을 먹었고 그때 또 한 사람이 남해로 유배를 가요. 자암 김구라고 하는 글씨를 잘 쓰는 양반이었는데 젊은 학자였는데 뱀통 걸리는 바람에 남해로 유배 와서 한 13년이나 살다가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몇 해 뒤에 죽어요. 그 자암 김구가 남해 살면서 많이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하고 서로 교류도 많고 또 상당히 뛰어난 학자인데다가 글씨도 잘 쓰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는 그런 좀 유명한 좀 지식인 학자가 오면은 대환영이죠. 안 그래도 뭐 마땅히 그 자기 자식들 가르치고 할 사람이 없는데 그런 분들이 오면은 뭐면 뭐해. 워낙 또 가르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자기 이제 서당 하나 만들어가지고는 애들을 가르치고 합니다. 또 나이가 좀 들고 좀 아직 과거에 극자가 못하는 좀 뭐 공부하는 사람들도 지역에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도 오래간만에 그야말로 도성에서 온 대학자, 대정치가를 만났으니까 또 뭔가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그 끈을 매고 싶어하죠. 자주 만나고 하고 또 이게 또 약간의 어떤 좀 정치적 계산도 있습니다. 대개 유배를 오면은 그렇게 좀 거물 정치인들이 오면은 안 죽어요. 다시 이제 패배가 되어서 올라갑니다. 그럼 그때 좀 친하게 지내놓으면은 나중에 서울 가서 아주 훌륭한 백이 되죠. 뭐 어차피 뭐 지금 시대나 그때 시대나 연출 잘하면은 실력보다는 기술보다는 능력이 아니죠. 운이 더 저울로 만난 세상 사니까 그래서 그때는 뭐 생각한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나중에 혹시 이분이 올라가서 멀리 온 사람일수록 패배가 올라가면 고위관지에 올라갑니다. 그게 묘하게 기계예요. 뭐 경기도 여기서 이제 몰던 양반들은 영의정 가지고 한참 있어야 되고 이쪽에 뭐 멀리 와서 이제 좀 안 죽고 올라가면은
이게 대개 이제 그 정치인들의 어떤 그 지식인들의 어떤 유배라는 거는 어떤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갈등 때문에 이제 쫓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그 정권이 바뀌면 바로 이제 불러들이거든요. 좀 살벌하긴 합니다만, 좀 피비린내가 나긴 합니다만, 좀 올라가면은 멀리 갔다 온 사람이 있어 고생 많이 했다고 더 빨리 이제 승진하는 뭐 묘한 또 그런 그 역학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왕이면 좀 잘 알아둬갖고서 나중에 그 사제지간이 되면 그래서 좀 뭐 인정을 좀 받고 아우 자네 참 열심히 하면 크게 되겠구만. 그리고 올라가면은 나중에 뭐 과거 시험에 이제 급제하든 어쨌든 또 올라가서 한번 또 인사착하고 또 자네 왔나 하고는 아 그때 참 뭐 대접했던 그 뭡니까 그 횟집회가 참 맛있었지 하고서는 뭐 그렇게 하면서 연준이 생기는 거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점에서 유배라는 것이 단순한 어떤 정치적인 형벌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지역 간 교류, 인적, 물적, 문화적 교류도 좀 차지하는데 물론 그게 아주 뭐 전면적이지 못하죠. 많은 사람들이 유배를 했다고 하지만은 2,500년 동안에 왕조실록에 나오는 유배 건수가 한 2만 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세봤는데 왕조실록을 보면서 따져봤는데 뭐 겹치는적으로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한 거의 2만 건 가까이 되는 유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뭐 그 중에 이제 그 고된 것만 나오지 온 건 안 남아 있어요. 별로 아주 중요한 사항이 아니면 다른 이제 자료를 보면 이제 나옵니다만 어쨌든 자기가 그렇게 그 많긴 하더라도 이게 뭐 500년 동안에 조선 팔도 안에서 벌어진 일이다 보니까 큰 지금까지 남아있을 정도의 어떤 그 변화는 찾기는 좀 힘들게 합니다만 뭐 이제 남해 같은 경우에는 뭐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남해는 좀 높은 지식인들이 많이 왔고 뭐 죽을 정도의 사람은 아니죠. 사형을 받을 정도의 사람은 아니래가지고 이 와서는 이제 다 돌아갔는데 있으면서 뭐 여러분들 뭐 남해에 가보신 적이 있으시죠? 네. 거기 보면 남해 사투리가 뭐 조금 독특합니다. 처음 봤을 때 약간 이상하게 들렸는데 뭐 이 어휘적인 부분이야 뭐 다 이제 얽혀 있지만은 그 뭐야 이제 마지막에 종결할 때 이제 그 쓰는 말이 이제 어서 오세요 아니에요? 뭐 그건 서울 말입니다만은 그걸 이제 어서 오시다 그럽니다. 어서 오시다. 뭐 가시다 오시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얼핏 들으면은 이게 반말이야 아니면 높임말이야 좀 애매한 데가 있는데 뭐 익숙해지면 괜찮죠. 그런 이제 어떤 말투가 이게 남해 사는 분들의 얘기로는 이게 이제 궁중어랍니다. 궁중어. 뭐 해보기 더 좋은 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워낙 궁중에 있던 분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런 궁중어가 퍼지면서 남해 사투리에도 그런 어떤 변화가 있었다. 이거 상당히 뭐 좋은 변화죠.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은 이게 뭐 보통 평민의 말이 아니라 궁중에 쓰는 말을 쓰고 있다고. 남들이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증거는 사실 별로 없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 남해가 그렇게 많은 이제 유배객들이 왔고 뭐 대충 한 100에서 한 200명 사이쯤 된다고 해요. 이제 그 이름을 남긴 사람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주가 제일 많은데 저 남해 뭐 가면 보시겠습니다만은 그 남해 유배문학관이 있습니다. 우반행에 문화에서 유일하게 있는 곳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남해 행정하는 분들이 머리를 잘 쓴 거죠. 어떻게 보면 뭐야 권리랄까 저작권은 제주도에 있는데 제일 많이 왔으니까. 근데 그걸 이제 뭐 나쁘게 말하면 세치게 한 거죠. 먼저 신청해갖고서는 예산을 받아갖고서는 이제 지었습니다. 2010년도인가에 지었는데 그러니까 한 번 지어놓으니까 거제도라든가 제주도에서는 또 짓자고 말을 좀 못하죠. 이미 뭐 지었는데 왜 또 짓냐고 이제 해서 사실 뭐든지 이제 먼저 선정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걸 느끼는데 그게 이제 맞춰가지고서 남해군에서 여기 나오는 이 문학상을 이제 만듭니다. 김만중 문학상. 이 김만중은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언제야 임진왜란 다음에 뭐죠? 병자호란 때 그 아버지가 그 강화도에서 지키다가 함락되면서 이제 순전합니다. 순전했고 김만중은 그때 이제 어머니가 뱃속에 가지고 있었어요. 형이 있었고 이만기라고.
그 씨름을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만기가 하는 거지 김만기가 있거든. 동생이 김만중인데 그때 뱃속에 있었습니다. 막 태어나기 직전이었는데 남편이죠. 아버지가 너 당신들은 살아야 되니까 해서 배를 태워가지고서는 강화도에서 이제 빠져나오다가 배 안에서 애를 낳아요. 그럼 사실이겠죠. 배 안에서 애를 낳아갖고서는 그 어릴 때 이제 이름이 갑자기 무슨 선인데 제선은 아니고 근데 생각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배 안에서 나왔다고 해서 이제 아들 때 이름이 무슨 선자가 들어간 이름이었는데 어쨌든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고 그리고 어머니 혼자서 이제 그 김만기와 김만중 두 사람을 이제 선생 배선자에다가 날쌘자 티셔가 아닙니다만은 어릴 때 선생이라고 불렀어요. 선생하고. 여러분들도 어릴 때 아명이 있으신 분도 있을 텐데, 저 이제 그렇게 쭉 자라고 이제 워낙 가난하기 때문에 뭐 아버지가 세상에 죽었으니까 그 집안은 뼈대 있는 집안이죠. 충절이 있는 집안이다 보니까 자부심은 큰데 문제는 이제 돈이 없어서 이제 어머니 윤희 씨가 어렵게 이제 키웁니다. 키워갖고서는 정말 가난하게 키웠다 그래요. 근데 이제 애 둘에 대한 공부는 정말 열심히 시켜가지고 집에 책이 없다 보니까 옆집에 뭐 이렇게 관아에 다니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한테 책을 빌려가지고 어머니가 밤새 그걸 이제 베꼈답니다. 책을 사서 환경으로. 사실 거짓말 같긴 한데 사실상 베끼들이 엄청나게 시간이 걸립니다. 어쨌든 해석해서 이제 그 돌려주고는 이제 자기가 직접 가르쳤다고 해요. 윤씨 부인이 상당히 좀 이제 학문적인 재질도 뛰어난 분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둘 다가 이제 과거에 급제하고 이제 벼슬교에 나갑니다. 하여간 전란 중에 말하기 위해서 이제 목숨을 이제 끊은 이제 아버지를 뒀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그때가 이제 그 숙종 때. 숙종이 부인이 뭐 셋이고 둘이라도 둘이죠. 이 첫 번째 부인이 김만중의 형 김만기의 딸입니다. 외척이죠. 그래서 이제 교무의 관문가 이제 그런데 근데 좀 일찍 죽어요. 18살인가 19살인가 일찍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이현왕후가 이제 들어올 텐데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장희빈이 나타나고 그건 이제 나중의 일이고 어쨌든 그 가운데 이제 그러니까 조카 딸은 왕비가 됐고 일찍 죽으니까 좀 뭐 크게 좀 덕은 못 봤습니다. 어쨌든 근데 숙종 입장에서는 이 왕실의 이제 친척이다 보니까 함도 못하죠. 뭐 그런 적을 하면서 비교적 뭐 승승장구는 아니더라도 잘 이제 자랐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장희빈이 나타나면서 일이 이제 꼬이기 시작합니다. 장희빈은 이제 뭐 남인 쪽 사람들한테 지지를 받아서 이제 됐다고 하고 이쪽 김씨 있죠. 광산 김씨인데 혹시 광산 김씨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그 광산이 어딘지 아시죠? 그 광주시에 광산구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광산 쪽에 광산 김씨가 꽤 조금 뼈대 있는 집안이에요. 앞에 나왔던 그 장안 김구들이 광산 김씨입니다. 그 사람들. 좀 시대 차이 납니다만은 어쨌든 하여 그래서 이제 그 장애인이 나타나면서 이제 그 정치적으로 또 숙종이 그걸 좀 잘 이용합니다. 또 숙종이 상당히 오랫동안 제위에 있었어요. 어린 나이에 이제 올라가긴 됐습니다만 30년 넘게 이제 제위에 있으면서 그때 이제 당쟁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동인, 소인, 뭐 임진왜란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거의 이제 그 피크에 올라와 있을 때였는데 이걸 아주 잘 이용했습니다. 숙종이. 좀 뭔가 너무 세진다 싶으면은 이 정권을 뒤집어 엎어갖고서는 그 앞선 정권 애들 다 유배고 애들 가면 약사발로 해결해버리고 또 쭉 가다가 또 얘들 너무 크네 싶으면 또 바꿔버려요. 그런 이제 정치를 아주 잘해가지고 좋은 정치는 아니네 그게 결코. 어쨌든 정치가들의 어떤 묘한 어떤 속성, 특히 이제 단파 때문에 벌어지는 어떤 알력들을 이용해서 어떤 왕권을 잘 줄다리기 잘하는 사람이죠. 그런 나중에 가서 뭐 장희빈 이런 사건 때문에 더 큰 비극을 만들어내긴 합니다만은 장희빈이 낳은 이제 자식이 이제 경종이죠.
경전 뭐 병해가지고 오래 못해가지고는 결국은 이제 영조가 일찍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만은 이 어쨌든 그래서 이 서인 쪽이다 보니까 이제 그 뭔가 좀 다툼이 벌어지고 이제 조금 쓴소리를 합니다. 김만중은 그렇게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되게 내성적인 사람인데 그래서 뭐 워낙 이제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아주 엄하게 가르쳤습니다. 쉽게 말하면 너희 아버지가 나가기 위해서 목숨을 잃은 사람인데 네가 그 아버지 얼굴에 똥칠하면 안 된다. 명예를 훼손하면 안 된다는 뭐 그런 암묵적인 얘기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좀 짓눌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기 의사를 표현한다거나 이런 걸 하지도 않고 또 이제 관직에 잘 나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 이제 소심한 탓도 있지만은 관직에 나가봤자 이게 결국은 당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큰 이득을 못 본다는 어떤 생각도 막 가지고 있었던 모양인데 그러면서 다가 이제 장희빈이 나타나고 하면서 이제 남인이 득세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뭔가 좀 강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평소에 얌전하던 사람이 이제 얘기를 강하게 하면은 이 분노 조절이 안 됩니다. 막 얘기하거든. 좀 뭔가 눈치가 빠른 사람은 욕을 해도 비난을 해도 수위 조절을 하는데 이분은 한번 이제 열받으면은 좀 말이 이제 막 나가는 그 숙종이 들으면 더 기분 나쁘죠. 너 그 얘기 누구한테 들었어? 그 말도 못하고 있다가 너 그러면 유배 가라.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말년인데 처음에 이제 북쪽으로 갑니다. 선천이라고 함경도 선천으로 가서 한 1년도 안 돼 한 9개월인가 있다가 이제 내려와요. 그때 내려오게 된 게 장희빈이 애를 낳습니다. 그게 이제 경종이에요. 애를 낳았는데 그때는 이제 왕비였으니까 왕비가 애를 낳았으니까 국가의 경사죠. 국가의 경사를 해가지고서는 이제 사면령이 내려가지고서는 유배 갔다가 이제 돌아오죠. 돌아왔다가 또 얼마 안 있어가지고 그 장희빈이 아마 뭐 사촌 형인가 사촌 오빠인가 뭔가가 또 이제 이 사와 해갖고 관직을 받습니다. 관직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뒤에서 욕하지. 수직 가서 욕하고 임금 앞에서는 그냥 훌륭한 정치 하십니다 하고 이제 이렇게 아부하는데 김만중이 분노 조절이 안 돼가지고서 그냥 그런 사람 갖다 앉히면 되겠냐는 마음이 있더군요. 한 거예요. 자기 말도 안 듣는 것처럼 했는데 그러니까 또 불같이 말리면서 누구냐? 누가 그런 거 하고 도망가냐 하는데 어버버 하니까 또 이제 절도로 위리안치 해갖고는 쫓겨온 게 남해로 온 겁니다. 뭐 말은 이제 위리안치로 왔다고 하는데 뭐 완전 가다 놓지는 않은 것 같은데 남해로 유배로 와서 그게 뭐 안에 나옵니다만은 89년 나와요. 1689년에 유배를 받고 옵니다. 유배를 와가지고서는 남해에서 한 3년 지내요. 지냈는데 우리가 거의 2년 전에 그 형인 김만기가 세상을 떠납니다. 먼저 떠나고 이제 혼자 남은 이제 어머니가 살아 계시고 어머니가 이제 두고서는 남쪽 남해로 유배를 오는데 왔다가 그때 한 4월달쯤 왔는데 4월달쯤 어느 4월에 왔는데 그해 12월 달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납니다. 떠나지만 몰랐어요. 뭐 알려줄 사람이 없으니까 몰랐다가 그 다음에 1월 달에 한 달 정도 지나가지고서는 이제 집안 사람들이 와서는 이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고 이제 알려주고 뭐 당연히 뭐 유배 상태였으니까 뭐 가서 인종을 할 수는 없었겠지만은 뭐 그런 것도 그렇고 또 뭐 장례라든가 이런 데 일체 자기가 참여도 못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뭐 그때 뭐 기절했다고 하는데 그리고는 그때부터 이제 이 어머니 윤 씨에 대한 행장을 써요. 전기죠. 김만중의 석고집이라는 책은 전부 10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10권 중에 3권이 행장입니다. 이 권이라는 게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두꺼운 건 아니라서 좀 분량이 그렇게 아주 많은 건 아닙니다만은 자기 어머니에 대한 정말 애틋한 마음, 불효자로서 그런 마음을 그 책을 행장을 보면 잘 나옵니다. 그러다가 잘 알다시피 이제 김만중은 또
그 홍윤래 다 이어서 홍길동전에 이어서 두 번째로 한글 소설을 쓴 사람이죠. 어디서 이제 소설 쓰는가 하면 바로 이제 남해에서 씁니다. 이 사람이 1826년인가에 태어나서 27년에 태어나서 이제 1692년에 죽어요. 54살에 죽는데 이 양반이 평생 살면서 글은 전부 다 한자로 씁니다. 한문으로. 한문으로 쓰다가 막판에 갑자기 한글 소설 두 편 내요. 그 하나가 바로 이거 구운몽이고 또 하나가 이제 사신양정이죠. 여기 아마 저기 이제 그 남해에 가시게 되면은 갈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노도라고 있습니다. 노도. 그 서안에서 또 섬 하나 또 있는데 그 노도에서 뭐 평생 그 이제 유배를 했다고 해요. 전해진 말로는. 사실 저는 그건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갈 것 같지 않은데 어쨌든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설화 같은 게 뭐 놀자 묵고 할 때라고 해가지고 맨날 뭐 일도 안 하면서 북쪽하면 하고 있는 노인네가 하나 있다고 이제 거기 뭐 전해지는데 그래서 그게 지금 뭐 이렇게 그 김만중 문학관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이제 그 김만중 관련된 시설이 있는데 그 언덕 위에 올라가면은 그 정원이 크게 있는데 그 가시게 되면 아마 그 정원 보실 겁니다. 그 좀 올라가는데 구갈파요. 가파라가지고서 뭐 올라가면 그게 이제 그 사신남정기 정원하고 이제 구운몽 정원이 이렇게 있는데 그 보면 이제 동산 조형물들이 딱 있습니다. 뭐 구운몽은 아시다시피 이제 8명의 그 미녀, 팔선녀와 이제 그 누구죠? 남자 이름 뭐지? 성진. 네? 성진. 그 성진은 그 승려 때의 본명이고 다시 태어나서 뭐죠? 아니 긴장하다고 이게 생각이 안 납니다만은 사실 그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이제 쭉 나옵니다. 이제 그 성진과 여덟 선녀의 조형물들이 있는데 얼핏 보면 좀 단조롭긴 한데 다 비슷비슷해가지고서 있고 또 좀 위쪽 올라가면 그 사신남정기 그 참 착한 사씨가 아주 고약한 교시라고 하는 이제 그 척을 만나갖고서 이제 고생한 이야기죠.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쭉 사건에 따라서 이제 있는데 한번 보실만 할 겁니다. 멀리 또 이제 바다가 펼쳐져서 볼만한데 좀 올라가기 좀 약간 힘들고 또 이제 배를 타고 들어가야 돼서 조금 이제 힘듭니다. 다리가 없어요. 한 달에 하루에 6번인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시간을 잘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아마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제가 작년에 군청에 지원을 받아가지고서 이제 노도에 대한 뭐 이렇게 역사라든가 문화, 또 사는 사람들 뭐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조사하고 해갖고서 좀 책을 내달라고 해갖고서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이름책을 냈습니다. 바람의 섬, 유배의 섬, 문학의 섬, 이제 노도라고 하는 이제 책을 냈는데 뭐 여기 보면 이제 그 다양한 이제 이야기들이 실려 있는데 나중에 이제 이게 끝나고 난 뒤에 뭐 질의 시간 있다고 하는데 그 질의 시간 때 이제 가장 고적스러운 질문을 하시는 분, 대답을 못하는 그 질문 하시는 분께 제가 드리겠습니다. 다 드리면 좋겠습니다만은 일단 뭐 다 가져오지 못했고 이거 비매품이고 혹시 여러분들이 남해에 가시면 남해 그 문화원이 있어요. 문화원. 그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문화원에 가서 한 번 달라고 하면 줄 겁니다. 이건 뭐 비매품이기 때문에 와서 이제 원하면은 내줄 텐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가게 되면은 문을 잠궈버리겠죠. 바닥이 날 테니까 뭐 하여간 나중에 그렇게 하고 실제로 하니까 그 사는지는 좀 의심스럽게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그렇게 해서 다양하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읍에 있는 이제 유배문학관하고 그 노도에 있는 김만중 문학의 섬이라고 그러는데 그 문학의 섬 이 두 개가 남해의 어떤 유배문학의 어떤 하나의 그 현황이라든가 내용들을 잘 보여주는. 그래서 아마 노도는 못 가도 아마 유배문학관은 아마 가시게 될 거예요. 혹시 뭐 저도 이제 읍에 사니까 오신다는 소식이 들리면은 뭐 그냥 조금 이제 엎어지면은 코도 아니고 아주 가까운 데 있으니까 한번 뭐 인사드리러 잘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연락 주십시오. 아니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김만중의 유배 여기서 이제 그 유명한 이제
구운몽과 이제 사시남정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는데 저도 이제 소설을 쓰니까 이제 소설을 써서 그 2012년도에 뭐 단편으로 나오는데 이게 단편이 아니고 장편이에요. 장편인데 아마 뭐 이제 잘못 보신 것 같은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그 소설을 이제 내 가지고서 이제 당선이 됐습니다. 3회 때 당선이 됐는데 그때 이제 상당히 상금이 컸습니다. 지금도 작진 않을 거예요. 그 상금이. 상금이 아니라 그때 그 대상은 5천만 원을 줬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제 그때 이제 서울에 살면서 이게 뭐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고 이런 좀 그렇다 하고 있는데 이제 마치 이제 그 소설을 보냈더니만 이제 그게 이제 당선이 돼갖고 이제 5천만 원 생겼죠. 그게 바로 내려갔습니다. 쓰고 이제 그 재수하고 한 뒤에 이제 다른 일로 이제 남해에 갔었는데 그 노도에 가면은 산 중턱 중에 이제 가묘가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그 김만중이 세상을 떠나고 한 몇 달 동안 그게 임시로 이렇게 묻어뒀던 곳이랍니다. 뭐 역시 별로 믿을만한 얘기 못 되긴 한데 어쨌든 있어요 그게. 가시게 되면 보시게 될 텐데 이제 저도 이제 거기 가게 됐어요. 이제 그 내관 뒤에 원고 내관 뒤에 그래서 가서는 이제 거기서 참배하면서 그 혹시 나도 이번에 소설 냈는데 당선이 되면은 나도 이제 보따리싸움 내려와서 소품 선생님처럼 여기서 평생 글 쓰겠습니다. 도와주세요. 했더니만은 됐어요. 진짜 도와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돼가지고는 이제 그날로 이제 보따리싸움 내려와서는 여기서 이제 지금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김만정 저하고는 뭐 인연이 상당히 좀 각별하죠. 그때 이제 이제 당선된 책이 이제 이거예요. 뭐 제3의 김만중과 싸움도 대상수상자 돼 있죠. 제목이 뭐 라면 잠들지 않는다고 여기 뭐 이게 이제 그 김만중인가 봅니다. 이게 노도예요. 이게 뒤에 보이는 서울이. 이게 잘 잘못된 거리거든. 노도 안에 사는데 노도가 저 멀리서 보이면 어떡해. 이게 약간 좀 사실 리얼리티가 떨어지는데 어쨌든 하여간 그 유배지에서 지금 이제 그 김만중이 부모 쓰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형상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여간 이 책도 제가 집에 몇 권 있어갖고서 한 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좀 이따 이제 질의할 때 좋은 질문하시는 분께 요것도 드릴게요. 오셨는데 뭐라고 들고 가셔야지 좀 온 보람이 있으실 거고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제 김만중에 대한 이제 그 소설을 쓰게 됐는데 사실 저는 이제 대학원 전공이 이제 한문학을 전공했습니다. 한문학을 전공해가지고 원래 뭐 작가가 되려고 이제 동국대학교 국문과 들어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대학원 가면서 한문학 전공하시는 선생님 뭐 이제 진로를 만나게 돼갖고서 이제 한문 공부를 하게 돼서 나중에 이제 한문학을 이제 박사학위 받았는데 그게 남해하고 인정이 된 것도 이제 그 소설보다는 이제 그 남해에서 이제 그 한문책을 좀 번역해달라고 해가지고 아실 수 있을 그 유희정이라고 하는 좀 유명한 이제 그 중인 출신 시인이 있는데 이 사람은 남해 온 적은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제 문집을 이제 새긴 목판이 그게 보관돼 있어요. 용문사에. 아마 용문사 혹시 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안 보여줍니다. 대단한 보물은 아닌데 저도 못 봤어요. 그런데 이제 그 유희정이 또 뭘로 유명한가 하면은 그 당시에 또 유명한 기생하고의 그 로맨스가 유명합니다. 그 부한 기생인데 이매창이라고 했어요. 이매창. 매창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황진이하고 쌍벽을 겨루는 시인이고서 기생이시고 뭐 좀 후대 쪽이긴 한데 뭐 비슷하구나. 이제 뭐 남해에서 있었던 일은 아니고 이제 그 서울에서 살던 이제 유희경이 남해 그 부안에 갔다가 그때 이제 그 취했던 사람이 그 허균이었어요. 허균. 그래서 또 친구들하고 그 허균이 좀 반골이래 갖고서는 양반들보다는 이렇게 좀 이렇게 천민에 가까운 중인 출신 사람들하고 많이 어울립니다. 그 스승이 이제 손목 이달이라고 해서 중인 출신이거든요. 뭐 저는 이제 우리 동생이 이제 헌한서원이고 그래서 같이 이제 어울려갖고서 이제 부안 갔다가 이제 거기서 이매창을 만나. 그런데 나이 차이가 꽤 납니다. 한 20년 가까이 넘게 차이가 났는데 물론 이제
굉장히 더 위죠. 그래서 뭐 그때 이제 인연이 돼갖고서는 이면창도 이제 시를 쓰고 의로 쓰는 자가 그 안에 이제 그 책을 이제 번역해 달라고 해갖고서는 함께 인연이 돼갖고서는 그 뒤부터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장안 김구 화전적으로 장안 김구의 뭐 이 사람은 짧아요. 문집이 올해 이제 다음 집도 이제 제가 이제 번역을 하고 그다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석고집도 이제 제가 이제 번역을 해요. 석고집은 두 권인데 시 쪽이고 또 이제 산문 쪽에서 이제 두 권을 이제 번역을 하면서 제가 좀 이제 김만중의 어떤 캐릭터에 대해서 알게 됐죠. 아, 이 사람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약간 소심하고 뭔가 이렇게 직접 나서려고 하지는 않고 조금 현미청의 인물이구나 하는 걸 좀 이제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바탕으로 해갖고서 이제 제가 소설 쓴 거죠. 이 소설의 주된 내용은 그 3년 동안의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가졌던 의문은 왜 이 사람은 평생 한문으로 글 쓰던 사람이 갑자기 유배가 가지고서는 한글로 글을 썼나 소설을 썼는가. 그 전에 소설 물론 어머니가 이제 청산 과거였으니까 소설 좀 읽긴 했겠습니다만은 평생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왜 막바지에 한글로 이 소설을 쓰게 되었을까 하는 거에 대한 궁금증. 답은 물론 없죠. 답은 없으니까 그건 논문으로는 안 되고 그걸 이제 제 나름대로 상상하는 쓴 게 이 소설이고 원래는 제목이 나는 잠들지가 않는다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제목을 냈는데 심사위원들이 이 제목 갖고 안 된대.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 바꾸면 어떻게 되냐고 그랬더니 그럼 안 주겠대. 그걸 어떻게 바꿔야지. 자존심 때문에 5천만 원 날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지었던 거는 이래서 김만중은 한글 소설 썼다는 거예요. 이래서 김만중은 한글 소설 썼다는 게 이게 심사위원들 감에 안 들었나 봐. 무슨 애가 장난 같은 제목이라고 생각했던가 봐요. 그래서 이 이제 조건이 제목을 다른 걸로 바꿔라. 그 제목 바꾸는 게 소설 쓰는 것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수십 개를 만들었어. 바꿔갖고서 수십 개를 만들어갖고서 이거 어때요, 저거 어때요 했더니 전부 다 퇴짜를 오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사실 썩 좋은 제목 같진 않는데 뭔가 그저 암시적이잖아요. 나는 잠들지 않는다. 거기는 저 불면증 환자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좀 그렇게 했지만 이 정도면 됐겠다 해서 이제 그걸로 해서 제목을 했는데 그 뒤로도 지금 저는 계속 남해에 있으면서 이제 남해와 관련된 남해가 배경인 이제 소설들을 주로 이제 쓰고 있죠. 어쨌든 제 고향이 남해는 아닙니다만은 어차피 저는 이제 제가 이제 광고라고 하면 광고랄까? 다음 달이 되면 제가 책이 한 권 나와요. 책이 한 권 나오는데 소설은 아닙니다. 소설은 아니고 이 출판사에서 이제 원해갖고서 낸 건데 저한테 전혀 안 맞는 책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런 책을 쓸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 뭔가 하면은 인생을 어떻게 하든 잘 살 건가 그런 거에 대한 얘기 쓰라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인생을 잘 사는 게 아닌데 나한테 그걸 요구하면 많이 되나 정말 훌륭한 분들한테 얘기해야지. 근데 다만 이제 조건이 그냥 그런 어떤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이제 붙다 하고 이제 공자의 어떤 말씀과 행동 중에서 좀 귀담아 들을 만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섞어가지고서 붓다와 공자가 이제 만난 인생 독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해놔요. 제가 이제 동국대학교 이제 불경학교에서 이제 불경에 대해서 좀 알고 옛날 스님들은 한문으로 또 글을 많이 썼습니다. 문지가 많이 남아서 저도 번역도 하고 했는데 하고 그다음 이제 공자야 이 한문학을 하려면 사사삼경은 이제 달달달 외우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한번 다 봐야 되니까 또 논어를 또 번역도 했거든요. 한번 번역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책을 이제 억지 춘향으로 내 가지고 넘겨서 이제 교정 보고해서 다음 달 초면은 아마 책이 나올 텐데 불교계에서 유명한 출판사입니다. 불광 출판사라고 하는 이제 곳인데 그 사람들 이제 말로는 책이 많이 팔릴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그 팔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간 근데 그 기본적으로 이제 그 출판사가 갖고 있는 그 독자층이 있어요. 불교 쪽에서 가장 큰 출판사이기 때문에 그 출판사에 나온 책이면 다 사는 양반들이 있거든요. 뭐 다 하는지는 아니겠지만은 뭐 한 달에 한 서너 권 나오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것 믿고 또 남들 이제 뭐 마케팅을 하겠다 해가지고는 알았다고 뭐 그래서 뭐 잘하면은 돈방석까지 아니더라도 용돈벌이는 될 거다. 뭐 또 조금 알려지면은 뭐 여기저기서 또 뭐 이렇게 강사로 부를 수도 있답니다. 근데 저는 강의하는 게 사실 체질이 안 맞거든요. 이게 지금도 아시다시피 좀 힘도 많고 한데 어쨌거나 간에 좀 알았다고 하여간 그래서 했는데 그 제목을 뭐 얘가 좀 딴 데가 좀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 제목을 붓다와 공자가 마주한 인생 독법이라고 짓겠다는데 너무 제목이 평이하고 너무 좀 제가 감당하기 제가 무슨 인생 독법에 대해서 무슨 얘기겠어요. 제 인생도 읽지 못했는데 제대로 뭐 좀 다른 제목이 뭐 없을까 해서 좀 계속 고민하다가 이 보겠습니다. 그 제목은 부제로 두고 큰 제목을 이게 어떨까? 유명한 노래 제목이죠. 레디비. 누가 부른 겁니까? 비틀즈죠. 우리 여러분 또래는 이 비틀즈는 뭐 그야말로 뭐 세계적인 가수니까 그룹이니까 이 사람의 노래 중에 이제 마지막에 거의 말년에 나온 노래가 폴 맥카트니가 지은 건데 이게 그 해산되기 직전에 만든 노래인데 이게 뭐저 레디비라고 하는 이게 뜻이 이게 그냥 흐르는 대로 돌아 이런 뜻입니다. 가는 대로 그냥 돌아. 어떻게 보면 그게 좀 부처나 공자가 한 얘기하고도 일맥상통한다. 저는 이제 그 큰 주제를 결국 인간이 이렇게 삶이 힘들고 하는 것은 다 욕심 때문이다. 뭐 뻔한 얘기지만은 그래서 욕심을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 뭘 하고자 하는 욕망 버리고 불교에서 말하는 이제 하심, 이제 마음을 내어놓는 것. 말이 참 좋지만 그렇게 되겠습니까만은 어쨌든 거짓말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갖다 이렇게 저렇게 엮어갖고선 했는데 이 제목이 어떨까? 이 레디비 영어로 뭔가 좀 독특한 느낌이 들지 않겠나? 요즘에는 이제 좀 관심을 걸어야 되거든요. 책이 하도 많이 나오니까 그 가판대에 놓았을 때 뭐 대문짝만하게 레디비라고 써 있으면은 일단 이 뭘까 하고 이제 보지 않을까 싶은 얄팍한 마음을 갖고 아니 모르겠어요. 채택이 될지 안 될지는 제안을 했는데 혹시 한 달 뒤쯤에 뭐 그 책이 이제 나오니까 혹시 한번 지나가다가 책이 있으면은 훔쳐가지 마시고 하나 사 주시면은 제가 이제 사는데 큰 도움이 되니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때 제가 여기 이제 다시 뵈지 못할 테니까 뭐 이제 드리지 못하겠는데 혹시 또 뭐 책이 잘 나가가지고 여기 다시 오게 되면은 혹시라도 그때 여기 오신 분들에게 제가 한 것이 드리겠습니다. 이게 일만 갖다가 이제 그 비공짜 이제 공양이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이제 그렇게 이제 김만중이 이제 했는 건 참 이상하긴 해요. 유배를 가서 이제 문학 작품을 남긴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남해에 온 사람들도 많지만은 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그 강진호 해남을 유배를 갔던 누구예요? 다산 정약용 그 사람은 뭐 수백 건 남겼죠. 한 30년 16년이 살면서 뭐 그리고 또 이제 추사 김정희도 제주도에서 유배 생활하면서 그 유명한 이제 추사체를 이제 개발하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유배에 가서 뭐 어떻게 보면 유배라는 건 사는 건 좀 약간 고달프지만은 뭐 어느 정도 좀 경제적 기반이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종의 좀 뭐라고 할까 힐링이에요. 레저죠 레저. 뭐 유배할 때 비용은 다 자비입니다. 물론 보수주의라고 해갖고서는 그 지역에 조금 사는 사람한테 맡기긴 해요. 맡기긴 하는데 이게 골칫덩어리야. 보수주의 입장에서는 뭐 이거 관리해야 되니까. 그래서 좀 약간 이렇게 알아서 사시오. 뭐 도망은 못 가니까. 평민들은 도망을 많이 가요. 평민들은. 도망을 많이 가는데 물론 도망하다 잡히면 이제 죽긴 합니다만은
양만 400원 도망 안 갑니다. 그 도망을 가게 되면 연좌제에 걸리거든요. 자기 그 도성에 있는 자기 가족들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또 굳이 뭐 몇 년 좀 있다 보면 다시 불려 올라가니까 도망을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보수 주인도 그 관여를 별로 안 하고 두는데 또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건이 되기 때문에 뭐 잘 사는 사람은 잘 삽니다. 그 똑똑한 사람은 거기서 장사를 해갖고서 돈을 벌어 올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극히 드물지만 또 거기서 이제 또 현지차라고 할 수 있는 현지차를 또 도와가지고는 애를 낳고 근데 이게 기가 막힌 거는 애를 낳아서 이제 해제가 되면 그 현지차하고 애는 두고 가야 됩니다. 데리고 못 가요. 물론 본인이 데리고 가겠다는 갈 수는 있는데 그러면 본부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뭐 바가지가 엄청나게 되는 건 둘째치고 뭐 그 좋은 소리도 못 듣습니다. 그 집안에서 뭐 지금하고 시대가 다르니까 그렇게 합니다. 뭐 이제 그렇게 해서 남겨져 있는 사람들 또는 아예 이제 해결되지 못하고 그냥 그 유배지에서 살면은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현지 여성들과 결혼해서 애를 낳고 그냥 거기 삽니다. 뿌리를 바꿔서. 그러니까 그냥 그게 그러니까 그 지역에 그 성씨의 중시조가 되는 거죠. 남해에 가면은 남해에서는 임남조라고 해요. 임남조. 남해에 이제 처음 들어온 이제 그 할아버지라고선 그 임남조라고 하는데 이게 되게 하여간 뭐 오래되면 몇십 대까지 올라가고 임남 이전도 있고 이후도 있고 하는데 물론 이분들이 전부 다 뭐 유배 와서 이제 정착하는 분들은 아니겠지만은 뭐 자세한 사정은 모르니까 어쨌든 임남도에서 꽤 많은 분들의 이제 그 무덤하고 묘비들이 있는데 아마 이 분들 중에도 유배 왔다가 그냥 뿌리 받고 내린 그 후손을 이제 거트린 경우도 꽤 있을 거다. 그건 이제 부끄러운 건 아니죠. 다 양반 사대부리였으니까 뭐 그런 이제 그 생각도 하는데 어쨌든 이제 유배란 것이 그 여러 가지로 좀 복합적인 작용을 하고 그 현장에서 이제 오랫동안 지내면서 이제 그 현장에 어쨌든 이 유배원 이제 이 지식인들은 다 이제 이 공부에 대해서는 환장한 사람들이 가지고 또 뭔가 새로운 걸 보면은 이거 또 적어야 돼요. 그래서 뭐 그 지역에 가서 우리 사람은 이제 누굽니까 정약 용의 형 정약전이 흑산도였었던 이제 그 자산오버 있죠. 제가 그쵸 읽어보지 못했습니다만은 뭐그 흑산도라고 하는 그 지역에 나는 물고기들을 갖다 이렇게 조사하고 생태하는 건데 이게 뭐 그분이 평소에 뭐 그렇게 물고기에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회는 먹었을지 모르지만은 회도 못 먹었겠죠 그 시대에는. 그냥 뭐 고등어 이제 뭐 간고등어 이제 먹었을 텐데 근데 갑자기 이제 그런데 뚝 떨어지니까 보이는 거라고는 바다고 뭐 눈에 띄는 거 저가 물고기들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지 하고서는 호기심에 조사해보고 물어보고 하면서 이제 그게 하나의 또 한 지식이 뭐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 저작 활동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그건 어떻게 보면 전체로 비하면 상당히 적은 숫자고 또 그렇게 이제 고달프고 힘든 가운데에서 이제 책을 썼기 때문에 그 책이 그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그냥 뭐 배부르고 등 따숩고 그냥 누워서 그냥 룰랄라 하면서 쓰는 글은 그 진정성이 좀 떨어져요. 그 귀족의 냄새가 풀풀 나는 글들이죠. 근데 배고프고 힘들면은 정말 피와 땀이 서린 한일의 친 글이 나옵니다. 물론 그러다 이제 굶어 죽으면 안 되지만은 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유배에 가서 좋은 작품을 많이 쓰는 것도 뭐 그런 이유가 있을 거고 물론 김만중이 남해 유배 생활하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어머니 윤씨에 대한 이제 윤씨 행장을 남겼고 그건 한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편의 한글 소설 운봉과 사신함경 남겼고 또 하나가 더 뭐 당연히 몇 권 더 있는데 그건 남았지 않으니까 그렇고 또 하나 유명한 책이 서포만필이라는 책 서포만필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건 한문으로 썼어요. 한문으로 썼는데 일종의 뭐 문화 비평사고 할까? 나중에 여러분 기회가 있으면 읽어보시면은 엄청나게 재미가 없든가 무지하게 재밌든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뭐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갖고서 그렇게 뭐 이렇게 확 끌리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한번 맛을 들이면은 또 재미있을 거예요. 그 책에 나오는 가장 유명한 우리가 아는 이야기는 앵무새 이야기입니다. 앵무새 이야기.
자기가 한문으로 써놓고도 이제 그러니까 조선 사람이 되어가지고서 뭐 조선의 어떤 언어라든가 글 갖고서 그때 훈민정 한글이 있었으니까 말도 있었고 우리말과 우리 글로 이런 글 쓰는 행위를 하지 않고 그 중국말 한문을 갖고서 이제 글을 쓰는 것은 마치 앵무새가 사람 말을 흉내내는 것밖에 안 된다. 그게 말이겠냐? 그 앵무새 말도 아니고 사람 말도 아닌 말인 것이라는 그 앵무새론을 내세운 상당히 유명한 문학론이죠. 또 상당히 시대를 앞서간 생각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뭐 한글은 무슨 뭐 여자나 쓰는 걸 이런 식으로 이제 홀대했는데 외척되는 이런 사람이 그런 어떤 주장을 한다는 거는 쉽지가 않죠. 자기가 또 그렇다고 한문을 못 쓰는 사람도 아니에요. 하여튼 남자 앞서간 사람인 건 분명한데 어쨌든 그 얘기가 석호만피에 나오는데 뭐 어디쯤 나오냐 찾아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 책이 두껍기 때문에 후반부에 나오는데 나오기는 그러니까 이 앞부분부터 이거 나가다가는 한 5년 지나서 찾아요. 뒷부분부터 그럼 이거 나가야지 하면 한 2년 걸릴 겁니다. 어쨌든 이거 요즘 많이 나오니까 뭐 이렇게 미치는 찾아보시면 될 거고 어쨌든 그렇게 석호만필 한문이고 한글 소설 2편을 남긴 건 저는 이제 그 남들 해답을 이 사람이 이제 유배로 오면서 어떤 좀 시대에 대한 각성을 했다. 또 그동안 살면서 그 당시 어떤 민중들 일반 고생하고 하는 민중들을 본 적이 없다가 또는 뭐 이렇게 멀리서 창밖에 어떤 사람들만 봤다가 자기가 실제로 그게 뛰어들어가고서 그 사람들과 같이 호흡하고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조선을 버티고 있는 것은 이런 민초들인데 이 민초들이 만들어낸 이런 곡식과 이런 걸 우리가 먹고 사는 건데 우리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그런 아마 또 각성이 있었지 않았나 살 때요. 물론 뭐 다루고 있는 구멍이나 사시남경이 다 전부 양반 이야기긴 합니다만은 평민자 이야기 아니죠 그게. 근데 그렇지만 이런 이야기들을 평민들도 읽을 수 있게 한글로 쓰면 읽으니까 한글로 쓰면 전혀 읽을 수 없죠. 이거 한글로 써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어떤 이 민초들이 이걸 읽음으로 해서 좀 더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떤 지적 수준이랄까 이런 것도 각성시키고 함께 어떤 호흡할 수 있다는 뭐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하는 얘기를 뭐 이렇게 저렇게 막 섞어 돌리고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이제 썼습니다. 근데 이 책을 혹시 뭐 받아서 읽어보시는 분이 계시다면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한 5개 챕터가 되는데 시작이 김만중이 남해에서 자기 아내, 한양에 있는 아내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물론 그런 편지 없습니다. 편지가 있고 그 다음 내용이 실리고 맨 끝에 가면은 아내의 답장이 실립니다. 아내의 답장이 서강릉안에서 보낸 답장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 챕터가 이렇게 쭉 가는데 뭐 그걸 쓰고 한 뒤에 이제 읽어본 사람이 제일 궁금해한 게 이 편지가 어디냐고 묻는 거예요. 이 편지 어디냐? 어디서 보고 이거 쓴 거냐고. 그래서 이거는 소설 속에 나오는 얘기지 있은지 그게 쓴 거지 이거 실제 있는 거 아니라고. 김만중이 쓴 편지는 몇 개 남아있긴 합니다. 있는데 다 간찬이 있는데 그건 물론 한글이 아니고 초소선 이제 한문이라서 뭐 그건 전혀 다른 뭐 부인의 건 없죠 아니에요. 어쨌든 이거 그래서 이거 뭐 남자는 이제 또 구성도 좀 독특했고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장점 때문에 되지 않았나 싶은데 그 일로 해서 저도 이제 남해에 와서 이제 살게 되고 또 계속 남해와 관련된 이런저런 얘기를 쓰고 또 어쨌든 와보니까 이제 뭐 유배에 대한 잠깐 쉬어야 되나요? 아니요 30분밖에 안 돼요. 시간이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잠깐 계속 네 그냥 예. 화장실 갔다 오신 것 같아요. 한 분이 그래서 이 남해에 내가 오게 된 거는 뭐 근본적인 거는 이제 문학상 당선 때문에 왔지만은 이제 그건 뭐 행운은 아니고 나한테는 이게 이쪽에 운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습니다만 남해에 살면서 계속 남해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뭐 지금까지 써왔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 전가사변 이야기 이거 전가사변 이야기도 남해에 이제 전가사변이 온 그 1801년인가 그렇게 설정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는
그 홍경래의 난이 있었어. 홍경래의 난. 1811년에 맞았는데 거기에 맞춰갖고서는 이제 이 정마사전 남해군 어떤 내 가족의 이야기들을 뭐 쓴 건데 그 제목이 뭐 던져진 것이 돌만은 아니니 라는 제목이에요. 던져진 것이 돌만은 아니니. 그러니까 뭐 던져졌다는 얘기, 유배를 보냈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사람이다. 돌이 아니고 함부로 이렇게 걷어차고 이제 하면 안 된다는 뭐 뜻으로 이제 지었는데 어쨌든 그하고 뭐 남해와 관련된 단편들 25개 모아서 그 전에 뭐 남해 바다가 준 선물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집을 냈고 그게 뭐 재밌는 내용의 소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남해 분들이 이제 그 책을 이제 짧으니까 읽으면서 그게 뭐 이제 여러 가지 재미난 얘기가 많아요. 아마 여러분들 가게 되면은 그 가천 다랭이 마을을 가게 될 것 같은데 거기는 뭐 아마 몇 군데 중에 뭐 독일 마을도 가실 거고 그 가천 다랭이 마을에 가시면은 그게 무슨 암수바위라고 해서 큰 바위가 있습니다. 암수바위라고 뭐 암컷의 이제 남녀의 성리의 본전 모양이 좀 비슷해요.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그걸 갖고서 쓴 소설인데 그 제목이 눈물의 이별 여행이라는 제목인데 눈물의 이별 여행. 뭐 그거 다 얘기하기 좀 길고 여자가 뭐 남자가 좀 뭔가 잘 될 줄 알고서 계속 뒷바라지했는데 이게 영 안 되거든. 그래서 이거 헤어져야겠다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별 여행을 간 겁니다. 남해로.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여기서 이제 빠이빠이 하려고 이제 갔는데 이 남자가 거기서 뭐 바람이 한 건 아닌데 다른 여자하고 눈이 맞아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제 자기가 이제 이별하려고 내려갔는데 이별 당해.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눈물의 이별 여행인데 뭐 그 배경이 이제 다랭이 마을인데 그것에다 그런 식으로 좀 뭐랄까 좀 장소성을 이용해 갖고서 이제 이야기를 좀 만들고 그 안에 뭐 유배 왔던 사람들 얘기도 안에 포함되어 있고 뭐 등등등 하는 얘기인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뭐 그런 것도 쓰고 또 뭐 지금도 쓰고 있는 건 이건 뭐 유배하고 관계 없습니다만은 이 남해가 뭐 문화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상당히 좀 그렇게 뭐 이게 두각을 나타내는 지역이 아니에요. 한국 역사 속에서 남해가 빛났던 시절이 뭐 빛나든 아니면 악명을 떨쳤든 그런 시절이 남해 역사에서 있었나 하면 없지 않습니다. 그게 언젠가는 바로 이순신 노량해전 임진왜란의 마지막 전투 노량해전이 바로 남해성과 하동 사이에 있는 거기서 이제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비교적 남해가 유명해진 데인데, 근데 사실 그건 이제 우연은 물론 아니었겠습니다만은, 그냥 전투가 이제 마치 거기서 이제 치열하게 벌였기 때문에 이제 된 거고, 또 이순신 장군이 이제 그 전사하고는 잠시 이제 시신을 모셔둔 곳이 있어요. 아마 거기 가시 될지 모르겠는데, 거기 충렬사라고 하는 노란 바닷가 앞에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 보시면 그게 뭐 무덤도 가면도 있고 한데 사실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결국 그 역사하는 거는 이제 믿음의 문제라는 것도 상당히 좀 좌우돼요. 없지는 않았을 텐데 있었을까 싶은 그런 거면 기왕은 뭐 있었다고 믿는 게 좋겠죠. 뭐 나쁜 게 아니면. 그래서 아마 남해가 역사 속에서 좀 가장 그래도 좀 많이 알려진 것은 이순신 장군의 이제 순국지로서 전사한 곳으로서인데 그 외에 달리는 물론 제가 미리 다 얘기하면 안 되는데 고려 시대 때 몽골이 쳐내려왔을 때 이제 팔만 대장경을 이제 고영면 이때에서 이제 판정했다는 어느 정도 확증이 됐어요. 근데 전체 다 했냐 아니냐의 문제는 있습니다만은 상당한 분량을 남해에서 했을 거다. 물론 이제 유적은 거의 찾기가 힘들죠. 워낙 오래되고. 그리고 그때 이제 팔만 대장경 한 10달 동안 이제 판정을 했는데 그때 내려와서 이제 도와줬던 고문을 와서 도와줬던 양반이 그 유명한 이제 삼국유사를 쓴 이전선사가 이제 남해와 몇 년 살았습니다. 그때 그것도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정도의 기간이랄까 싶은데 그리고 이제 현대사에서는 이제 남해라는 지역은 별로 알려진 게 없는데 남해라는 지역을 갖고서 이제 현대사의 어떤 역사 속에서 관련된 얘기들을 이렇게 쭉 단편 일가에서 쓰고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책으로 나오겠죠. 얼마 전에 쓴 게
1948년에 벌어진 큰 사건이 뭐가 있습니까? 현대사의 비극이죠. 제주도의 그 4.3 항쟁이 이제 1948년이고 또 그 12월 달에는 여순 이제 뭐 항쟁, 옛날에 여순 반란 사건이 그랬죠. 그게 이제 그 1948년에 이제 벌어졌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죠. 뭐 그런데 한 4.3 때 이제 그게 사단 몇 연대 8년대 9연대에서 이제 이제 경찰과 같이 이제 진압을 했는데 토벌을 했는데 그때 그 연대장이 묘하게도 남의 사람입니다. 남의 사람인데 그래서 아주 악명을 떨쳤어요. 박현대 죽였어. 뭐 그때 뭐 대한민국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는 뭐 제주 도민 30만 명 다 죽여도 괜찮다고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중령을 갖다가 한 달만 이제 대령을 승진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죽였는지. 그러다가 이제 그 부하들한테 총알에 죽어요. 그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이제 장교가 전사한 거라고 하는데 그쪽에서 그 육군장 1호입니다. 그 명예가 된 사람, 그 사람의 동상도 남에 있어요. 제주 사람들 기가 찰 일이죠. 처음에는 그 무덤 동상 앞에 돌 하루방이 2개 서 있었습니다. 야, 세상에 거기다가 돌 하루방을 세운다는 참 생각도 희한한. 지금은 이제 그걸 없앴는데 뭐 제주 사람들이 와서 항의하고 막 그랬죠. 근데 동상은 아직도 서 있는데 그게 뭐 어쨌든 참 뭐 그런 좀 여러 가지 얽히고서 지은 그 시기인데 그때 이제 남해가 좀 이제 관련이 돼서 여기서 쓴 게 이제 그 4.3 사건에 어떻게 끼어들게 된 남해 사람들 이야기를 뭐 중편 소설을 썼는데 하여간 될 때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그 여수에서 그 여순 사건을 바탕으로 한 평화 문학상을 하나 이제 좀 제정해놓고서는 이제 공부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단편과 중편을 내라고 돼 있는데 그걸 써서 이제 냈죠. 뭐 아마 10월달쯤 뭐 이제 그 결과가 나올 텐데 상이라는 거는 능력만 하고 되는 게 아니다. 그 운 때도 좋아야 돼. 운이 뭐 아주 탁추하면 뭐 한강처럼 노벨문학상도 뭐 받아내겠지만은 보통은 저는 다른 얘기 가겠죠. 상 받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데 어쨌거나 하여간 남해를 위해서 생각할 부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저도 개인적으로 좀 영광이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하여간 저는 이제 남해를 좀 뭔가 좀 알리는 여기 또 마산이라든가 이 지역도 뭐 여기 뭐 마산의 뭐 문인이라는 거는 뭐 그야말로 뭐 기라사 같은 분들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막 널려 있죠. 지금 남해에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 남해 출신 이제 근현대 이제 문인들 자료를 모으고 있어요. 뭐 전시를 한다 해가지고 유배문화관에서 그 전시를 쭉 모으고 있는데 지금 대충 이렇게 한번 이제 해보니까 한 100년 동안에 한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지금 한 180여 분 정도 돼요. 180여 분. 뭐 작가한 분 다 30여 분 되지만은 이렇게 저렇게 전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 다 이렇게 조사하고 해보니까 되는데 아마 마산은 180명이 아니겠죠. 1800명 정도 될 겁니다. 뭐 인구도 많고 역사도 길고 해가지고 훨씬 더 이제 방대하게 많은 분들이 계시죠. 제일 유명한 분이 누구죠? 남해를 대표할 만한 분이? 마산? 네? 아마 노산 이은상 선생이 그 유명한 이제 자기 고향을 배경한 시조도 많이 썼죠. 그 외에 또 어떤 분이? 지하련. 네? 지하련. 아 지하련? 건한. 네? 건한. 아 권한. 또 저 오래된 권한도 시인이잖아. 네. 좀 최근에 좀 유명한 소설가 없나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사실 이제 그 남해 유배를 대표하는 인물은 어쩔 수 없이 김만중이다. 뭐 여기 이제 그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게 김만중이라는 게 유일한 초상화예요. 전신대인데 이 보면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마 실물에 가깝겠죠. 좀 깡마른 얼굴에 눈은 조금 백세 눈입니다. 좀 약간 성격이 그렇게
뭐 고분고분한 스타일의 어떤 얼굴은 아니고 조금 고집이 있어 보이는 그는 이제 인물인데 그걸 하면 뭐 이게 언제 만들어진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이게 아마 이게 복사본일 겁니다. 처음에 만들어지고 이제 그 뒤에 다른 후대에 다시 이제 그림일 텐데 뭐 비슷하겠죠. 꼿꼿하면서 자존심이 강한 그런 어떤 성격을 이걸 통해서 보여주고 어쨌든 남해 하면은 김만중의 어떤 그 마지막 삶과 뭐 김만중이 오고 싶어 갔겠습니까? 평생 또 남해가 어디 있는지 몰랐을 거예요. 아마. 근데 느닷없이 갑자기 생애 말년을 남해에 와서 살면서 남해 사람들 만나고 또 그렇게 또 이런저런 좋은 책들을 쓰고 그러면서 물론 말년에 됐죠. 병에 걸려갖고서는 뭐 그 당시로서는 뭐 일찍 죽은 건 아닙니다만은 환갑을 넘기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났는데 뭐 어머니가 먼저 이제 세상을 떠났으니까 이제 그 불효자라고 할 수 없죠. 끝까지 자기가 이제 어머니를 그리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말로는 그 부모 쓰게 된 동기가 한양땅에서 혼자 쓸쓸하게 지내고 계시는 어머니의 좀 고독을 외로움을 좀 풀어드리기 위해서 평소에 이런 한글 소설 많이 읽으셨으니까 한번 재미로 읽으시라고 해서 썼다는 말도 있어요. 이 얘기가 또 다른 이제 창작지 얘기인데 그건 뭐 그렇고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보는 물론 기록에 남아 있는데 그게 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 구몽을 읽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그 구몽을 읽어보면 그 얘기가 그 성진이하고 팔선녀의 그 결연단 얘기예요. 전부 다 만나갖고선 청춘 남녀가 만나서 무슨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입에 좀 담기 어려운 그런 얘기들이 다 펼쳐집니다. 지금 아마 그걸 영화로 만들면은 아주 상당히 낯뜨거운 영화가 될 거예요. 조금 이제 애로성이 강한 영화가 되겠죠. 근데 그런 작품을 그 청산업으로 혼자 맨날 밤마다 뭐 침도 뭐 허벅지를 찌르고 있던 어머니한테 읽어보시라고 뜨거운 밤 하면서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부여자지 효자가 아니죠. 그 나중에 좀 효성을 좀 알리기 위해서 만들어낸 얘기일 것 같고 그 일종의 그 자기의 이상향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 당시 옛날 그 선비 지식인들이 꿈에 그리던 정말 그 천상의 여덟 선녀와 다 인연을 맺고서 온갖 부경을 다 누리고 마지막에 결국은 다시 이제 뭐 인생차 거모하거나 하고서는 다시 이제 누굽니까 육관대사한테 돌아가죠. 얘기가. 어떻게 보면 참 한 80, 90%는 남녀 간의 어떤 결연단 얘기예요. 근데 마지막 앞뒤에 어떤 그런 이제 깨우침, 뭐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이제 불교적인 뭐 이제 그런 걸 얘기합니다만은 상당히 김만중 사람이 노골적인 소설을 되게 잘 썼다. 그렇죠. 뭡니까. 사신안정기도 보면은 그 얘기가, 물론 이제 그 씨앗 싸움이죠. 정숙한 아내인 사씨와, 물론 그 사신안정기는 배경이 한국이 아닙니다. 중국 송나라가 그렇게 돼 있어요. 아마 구몽도 여기가 아니고 저쪽 중국으로 돼 있는데, 하다가 이제 그 아들을 못 낳으니까, 그 사씨가, 첩이라도 들여서 애를 낳으십시오 하니까, 무슨 소리야 하고서는 이제 유할림이 이제 거절했는데, 자꾸 하면은, 결국은 넘어가죠. 그래서 이제 뭐, 교태 넘치는 교씨가 와가지고는, 많지만 이제 정숙한 첩인 것처럼 행동하다가 이제 나중에 속내를 드러내갖고서는, 어떻게 하면 본처를 내쫓고 내가 저 자리 차지할까? 그거 어떻게 보면, 어찌 보면 인연왕후하고, 장희빈하고 얘기가 좀 비슷해요. 장희빈이 나중에 첩은 아니었지만, 초기에는 마찬가지로 했다가 이제 초회에 차지하고는 인연왕후를 내쫓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왕비가 되었다가 나중에 또 숙종이 변심하는 바람에, 그 숙종은 아무리 봐도 좋은 인간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뭐 정치적으로 봐도 그렇고, 아주 교활한, 노회한 사람이 어쨌든 인간적으로 그 매력은 없어.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이거든. 진정성이 떨어지죠, 그 사람은. 어쨌든 그런 얘기가 이제 좀 유사하게 흘러가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사신안정기가 보통 이제
일반적인 옛날 고전 소설 읽으면은 뭐좀 뭐 천편일률적이고 다 비슷하다. 뭐 위기에 빠지면 하늘에서 도사가 내려와고서 구해주고 뭐 그래서 다 빠져나가는 그 좀 얘기가 리얼리티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뭐 사실 또 그래요. 근데 그 당시로서는 그 사람들은 그게 재밌는 얘기거든. 지금 보면 조금 그 좀 어이가 없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 시대를 반영하는 거니까. 근데 그 안에 보면 이 김만중의 이 사신남경기 저는 구mon보다 사신남경이 더 좋은 소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여러 가지 어떤 현대적 소설의 어떤 그 창작 방식들을 좀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건 아니지만 뭐 복선도 깔고 무슨 뭐 인간이 악한이면은 100% 악한을 만들지 않아요. 그 교시라는 그 악한으로 이제 나오지만은 악령은 나오지만은 그 동창이라고 하는 이제 유할림의 이제 일 시키는 신경하는 이제 남자인데 걔하고 이제 불륜을 저지르면서 이 어떻게 하면은 이제 사실을 내쫓을까 동창한테 물어보니까 동창이 마침 또 그때 이제 교시가 애를 낳아요. 사내 아이를 낳는데 그 동창이 이 애를 죽여라. 죽이고는 이걸 사씨가 죽였다고 해라. 그럼 사씨는 뭐 10중 8중 죽인다. 뭐 이제 그렇게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이제 중국의 유명한 유일한 황제죠. 그 축천무후가 이제 그렇게 자기 아들을 죽였어요. 진짜로. 내쫓으려고 그 왕비를. 뭐 그건 뭐 현실은 그런데 이제 소설 속에서는 좀 황당한 얘기인데 그러면 이게 진짜 악한이면은 그렇게 합시다 할 텐데 근데 교시도 사람이 그 보면은 어떻게 그 인간이 태어나서 차마 그런 짓을 못한다. 어떻게 내 자식을 죽이냐. 딴 방법을 찾으라고. 그렇게 거절합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그러니까 100%가 악한은 아닌 거죠. 근데 결국은 동창이 죽여버려요. 자기 그 아들을 죽여서 사실 따라가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제 그런 식으로 인간의 어떤 그 인성, 캐릭터를 갖다가 그렇게 좀 황당무계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점에서 김만중이 문학적으로 상당히 감각이 있고 창작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한 그런 인물이라는 걸 보여주죠. 그래서 뭐 지금도 하여간 김만중에 관련된 여러 이제 뭐 논문이라든가 뭐 연구서 등등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도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무슨 인생을 무슨 드라마틱하게 산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무슨 드라마가 되고 할 만큼 어떤 그런 매력은 없지만 뭐 허구는 그런 거 하나 있죠. 허구 같은 경우. 그렇지 않지만 어쨌든 우리 문학사에서는 상당히 소중한 인물이고 또 유배문학에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제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시작 거의 다 됐는데 뭐 다른 분들 안에 다 나오니까 이제 보시면 되고 이 죽방염에 대한 얘기는 아마 자료집을 보니까 아마 다음 주에 서재임 선생님께서 아마 좀 얘기를 하실 것 같고 보니까 이제 저만 이 글도 쓰고 다른 분들은 전부 다 이렇게 PPT를 써가지고는 시청학적인 이제 교류가 되는데 저만 이제 그냥 입으로만 이렇게 해가지고선 조금 보면서 이게 재미가 없겠다 싶은 생각이 처음부터 좀 들었는데 그 다음 이제 영조 때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뒤에 가면은 유의양이라는 사람, 유의양이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은 유배로 원고는 한 6개월밖에 안 있었어요. 4월달에 가서 10월달에 갔나 아마 잠깐이 와 있었습니다. 와 있었는데 영조 때 이 사람이 하나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이 이 사람이 남해 문견록이라고 하는 이제 유배 기록을 남깁니다. 기록을 남기는데 이 남해 문견록이 뭐 유배를 갔다가 유배지에 또 자기의 삶을 이렇게 기록한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거의 대부분이 한문이에요. 한문을 다 쓴 겁니다. 한문을 한국어서 다 쓴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 사람이 무슨 뜻인지 유배를 갔다가 와서는 이제 남해 문견록을 남겼는데 이게 한글이에요. 한글로 쓴 남해 문견록이라는 유배 기록을 남깁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현실에 가깝죠. 어차피 한문은 이거 추상적인 글자라 가지고서 그래요 이제 표현하기 어려운데 현장을 이건 한글로 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짧은 기간에 와 있었습니다만은 남해의 다양한 풍속이라든가 뭐 어떤 여러 가지 얘기들, 사람들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상당히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또 특히 이제 사투리를 갖다 이렇게 소개해놔요. 이런 말 처음 들어보는데 하고서는
이제 뭐 이제 남의 사투리는 요거 이제 이렇게 서울말은 이렇게 해서 한 40여 가지 이렇게 기록을 남겼는데 그것도 상당히 소중한 재산이죠. 뭐 녹음이 되는 것도 아닌데 옛날 남의 말이 그걸 통해서 남의 사투리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렇게 쓰여졌다는 걸 알려주는 그런 좋은 자료가 되고 또 거기 보면 이렇게 남해가 하고 있는 이제 뭐 결혼 풍습이라든가 어떤 장례 풍습 또 뭐 이렇게 남해 여러분들이 뭐 남해 분들을 뭐 만나는 친구가 있겠습니다. 남해 분들 중에 특히 여성들이 상당히 강합니다. 억척스러워요. 남해 뭐 남성들도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나도 욕먹겠지만은 남해 남자들은 좀 뭐야 매가리가 없어. 여자들은 굉장히 정말 독합니다. 물론 뭐 그 주변에서 남해 사람들에 대한 그 찬양인지 비꼬미인지 모르지만 뭐 남해 사람들은 뭐 그 고춧가루 소말 먹고서는 뭐 물속으로 심리를 간다고 그래. 심리를 헤엄쳐 갖고서 뭐 사실인지 아닌지 어쨌든 그만큼 이제 생활이 강하다는 얘기죠. 남해 사람들이 여러 지역 여건상 이제 그런 점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여성들이 상당히 참 그 억척스럽고 생활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 남해에 가면 뭐 바래길이라고 하는 이제 그 길이 있는데 그 바래란 말이 이제 그 썰물이 빠지면은 이제 그 갯벌에 가서 이제 그 조개라든가 이런 해산물 채취하는 이제 그런 걸 이제 하는 걸 말하는데 다 여성이었죠. 여성이었는데 그때 남해 여성들이 그것만 한 게 아니고 남해는 워낙 척박한 동네이기 때문에 농토도 별로 없고 이제 나가서 이제 농사가 아니라 이제 물고기 잡아야 되는데 이 여성들의 노동력이 그 비판시키면서 못합니다. 여기 노도에 바다에서는 아시겠지만 노도에 제가 그때 갔는데 몇 달 있었는데 그게 그 노도에 지금 한 20분 정도 사세요. 20여 분 사는데 그 중에 15분이 정도가 이제 그 여성분인데 나이가 물론 다 많습니다. 뭐 90 넘는 분부터 해서 다 많은데 이 하나의 특징이 남편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남편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남편은 대부분이 다 한 50대를 좀 지나면 다 죽어요. 돌아가셨어. 그 노다 이제 좁은 지역에서 이제 배 타고 나가서 이제 고기 잡고 또 뭐 그 텃밭 갖고 이러다 보니까 고생이 뭐 정말 뭐 어마어마하죠. 노동량이 어마어마하니까 그걸 뭘로 버티냐? 술로 버팁니다. 술로 이제 버티고 뭐 그리고 이제 뭐 피곤하니까 그 다음은 이제 뭐 줄담배. 지금은 아예 뭐 이제 그 남자분들이 별로 없으니까 이제 아닌데 옛날 이제 한 70년대 80년대까지 그 이전에는 그야말로 그 뭐 그렇게 찌드게 살다 보니까 오래 못 살죠. 대개 50, 60대면은 이제 빠이빠이 하고 황천길 갑니다. 근데 여성분들은 뭐 평균수명도 좋겠지만은 쭉 사셔갖고는 다 90 넘긴 분도 이제 계시고 그 중에 한 분은 제가 참 그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그분은 남의 분이 아니고 이제 그 어쨌든 산청이 어디에 살다가 이제 그 남편이 노노사하면서 와가지고는 노도에 살았는데 이 떼고생을 했어요. 그분이 진짜 얘기 들어보니까 그야말로 그때 떼고생을 물론 남편 좋으신 분인데 내용 들어보면 이 그냥 그 이제 그 가족들 친척들 애들 많이 뒷바라지 다 하고 그리고 막 그 했는데 이제 그 두 분이 재혼한 겁니다. 여성분도 이제 재혼했고 이제 그 남자분도 재혼했는데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하나 있었어. 그 데리고 왔는데 그 아들이 고등학교 때 죽어요. 그게 그 수산고등학교 유명한 학교가 있는데 거기 다니다가 이제 뭐 죽었는데 그 아들이 자식이 없는 거니까 남편 자식만 있고. 근데 나중에 이제 남편이 이제 세상을 떠나고는 이제 재산 문제가 생겼는데 뭐 이제 그쪽 자식들이 이제 좀 뭐 옥신각신하다 결국 죽을 때까지만 살아라 하고는 했는데 이분이 그때 이제 그 눈이 멀었습니다. 그때 뵀을 때 눈이 멀어갖고는 이제 막 더듬고 막 찾더라고요. 뭐 그런 얘기 쭉 듣고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얘기하고서 이제 단편 소설 하나 썼는데 이 안에 이 책 안에 실려 있습니다. 그게 맨 뒤쪽에. 이 남해의 어떤 뭐 그 사람들 어떤 삶의 어떤 그 신선한 흔적들 이게 뭐 지금이 아주 많이 좋아진 시대가 좋아졌으니까 그렇게까지 어려운 건 없습니다만은 오랜 기간 동안 남해가
그 수백 년 넘는 시간, 뭐 수천 년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신라시대 때부터 구분이 있었으니까 그 시대에 나면은 참 어려운 삶에 또 그가 일종의 이제 그 전방이어도 전방, 최전방인 지역이죠. 그 작전 지역이에요. 뭐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뭐 80년대가 그리로 보죠. 뭐 무장공비에 들어왔답니다. 그 방공호 보면 청탄 자국이 막 남아있어요. 그때 뭐 인천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와, 이 살고 한 동네였구만 여기가. 뭐 그랬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그 남해 사람 아니지만은 남해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남해를 알고 이런 걸 기록으로 남기는 것도 참 가치가 있겠다. 뭐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작업하는데 뭐 유배라는 것은 뭐 남해만의 어떤 고유한 어떤 성질은 아니고 뭐 전국 어디에 가나 마산 지역에 유배 온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진해 마산 쪽으로도 뭐 거제도가 있었는데 이쪽에 어슬리고 찾아보면 어느 지역이나 그 애완자든가 어떤 여러 가지 복잡한 사연들이 있는데 뭐 그런 사연들을 이제 또 개별적으로 다루고 또 있고 남해 유배 문학은 또 이 김만중을 통해서 대표적인 어떤 하나의 특징을 가지고 뭐 강진에 가면 당연히 이제 정약용 갖고 얘기하겠죠. 제주도에 가면 뭐 추사해 갖고 이제 얘기할 거고 각 그 지역마다 일종의 그 아이콘 같은 게 있는 거죠. 뭐 남해는 아무래도 김만중 빼놓을 수가 없고 그다음에 남해 가시더라도 아마 김만중과 관련된 또 그 외에 다른 분들과 관련된 얘기들 아마 좀 듣게 되실 거고 뭐 이게 제가 써놓은 글을 혹시 이제 심심할 때 밤에 잠이 안 올 때 펼쳐주고 읽으면 이제 금방 잠이 듭니다. 제가 이제 수면제도 뿌려놨으니까 이 한번 이렇게 보시면 이게 뭐 나중에 이제 그 현장에 가셨을 때 한번 이렇게 기억에 들어오실 것 같기도 하고 뭐 저번 이 죽방론은 이제 일단 빠졌고 다음은 이제 본인이 맡아서 이제 해주실 거고 모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시간을 잘 활용하게 한 건지 아니면 빼앗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 여러분들이 좀 유배라든가 남해에 대해서 좀 알게 되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이제 좋겠고요. 그 말씀드린 대로 다음번에 이제 남해 오실 때 연락 주시면 뭐 저도 남해에서 별 할 일 없는 사람입니다. 다 같이는 못 다니겠지만은 유배음악관 오셨을 때 한번 같이 인사는 나눌 수 있을 테니까 뭐 그때 또 뵙기로 하고 뭐 제 부족한 강의는 이제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그래서 고맙습니다.